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재테크 고급 정보를 얘기해주는 북두칠성입니다. 2020년 4월 29일 31번째 시간은 부동산 재테크 투자를 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고급 정보를 얘기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요,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왜 해야 되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것도 짧은 시간 내에 많이 벌고자 고민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남들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가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속칭 인생 대박 한번 치고 싶어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만들고자 함이지요.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사업 투자 등 돈을 벌고자 하는 아이템은 많고도 많습니다. 그런데 쉽게 돈을 번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은 것이죠. 쉽게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려우니까 매일같이 공부하고 뉴스도 검색하고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벤치마킹도 하고 또 이리저리 임장활동 같은 것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한번 성공 경험도 맛보기도 하고 혹은 돈이 물린다거나 또 실수를 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데 종잣돈이 없다고요. 투자의 기회는 수없이 널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십억으로도 돈이 부족해서 투자를 할 수 없는 부동산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기천만 원만 있어도 부동산 투자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빨리 종잣돈을 만들어서 차근차근하게 사다리를 한 단계씩 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한 단계 신분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입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살펴봐야 하는지를 부동산 관점에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상급자, 부동산에 대한 투자 경험이 많이 있으신 분들 뿐만이 아니고 부동산 부린, 부동산에 대한 경험이 아직 부족하신 분들, 아직 젊으신 30대 또 40대 초반 분들도 참조를 할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좀 이게 오버롤한 거시적인 측면의 내용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크게 6가지입니다. 첫 번째, 입지가 좋은 곳에 투자를 하면 되는 것인가? 두 번째, 흐름 혹은 심리가 어떤지를 느껴보자. 세 번째, 정보라는 것도 단순한 정보가 있고 고급 정보라는 것이 있을 텐데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 수준과 또 투자에 대한 타이밍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네 번째, 투자를 하고자 하는 그 물건이 있으면 그 비교 대상을 어떻게 셀렉션을 할 것이고 또 비교 대상 간의 장단점 같은 것들, 스왓 분석, 스왓 차이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다섯 번째는 가치 대비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입지가 좋은 곳에 투자를 하면 과연 되는 것인가? 우리가 입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입지라고 우리가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입지가 좋은 곳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을 간단하게 해보면요, 입지라는 것도 굉장히 관점이 많습니다. 비교적 상위 큰 관점에서의 입지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다라고 하면은 서울의 입지는 크게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3도심, 7광역중심, 또 12개의 지역중심 지역, 그러한 곳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3도심, 도심이라든가 여의도 영등포라든가 또 강남권 이런 3도심이 있고, 노란색의 7개의 광역중심 지역들도 있고, 또 이 파란색의 지역 중심 그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콕 집어주는 지역들도 있고요. 이러한 지역들은 이제
비교적 좀 큰 관점에서의 입지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작은 관점에서도 입지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 노원구 창동이라든가 뭐 상계동이다, 이런 것이 이제 큰 차원에서 찝어주는 입지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이 안에서도 예를 들면 상계동 안에서 상계동 노원구 안에서도 재개발을 하는 지역도 있고 또 재건축을 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그러한 개발 같은 것이 없이 구축 단계 아파트 같은 것들도 있고, 이렇게 큰 차원에서의 입지도 있는 것이고, 또 그 큰 차원에서의 입지 안으로 또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입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용산이라는 이제 큰 차원에서의 입지, 뭐 상점벽해를 해나갈 용산이다, 뭐 그런 표현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용산 안에서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뭐 한남 뉴타운이라든가 뭐 이촌동, 동부 이촌동이라든가 또 서부 이촌동 쪽에 용산국제업무지구, 뭐 한강로, 뭐 후암동, 청파동, 이렇게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또 세부적으로 그 입지가 굉장히 또 이제 다양하게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뭐 은마아파트, 뭐 개포, 주공, 또 우선미 아파트, 뭐 압구정 아파트, 강남구라는 큰 차원에서의 입지라는 것도 있고, 또 그 강남구 안에서도 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세부적으로 이제 작은 입지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교통이라든가 조망이라든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뭐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인지, 또 한강 조망이 그림처럼 된 한강 조망 혹은 공원 조망이 되는지, 또 세계 교육 특구, 뭐 대치동, 목동, 뭐 중계동 은행 사거리, 이러한 입지에 대한 가치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입지가 좋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입지다 우리가 말은 하는데, 그 입지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그 생각을 할 때는 그것도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대비 미래의 입지 가치 변화 수준이 중요합니다. 현재 대비 미래의 입지 가치 변화 수준. 예를 들면은 현재 인기가 많은 입지가 있을 것이고요. 또 현재는 인기가 별로 없지만 향후 인기가 차별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입지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대규모 상전 벽해가 되는 입지라는 것도 있고, 특정 지역 위주로 변화가 되는 또 입지라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규모 상전 벽해다, 현재의 강남구라든가 서초구, 이런 지역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어느 한순간 이렇게 좋아졌다라고 평가를 하면 곤란하고, 지난 30년,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제 대규모적으로 상전 벽해를 해온 그러한 입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지라는 말도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교통, 조망, 교육같이 좋아질 곳, 이러한 것들도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부가가치, added value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입지 가치를 분석하는 것은 좋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입지가 좋다 혹은 입지가 좋아질 것이다, 좋아질 곳이다 라고 할 때, 그러한 곳에서의 부동산 가격은 과연 그러한 입지 가치를 얼마나 가격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가 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미래의 입지 가치라는 것이 현재의 매매 가격에 선반영되는 그 스피드가 점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보가 실시간으로 고급 정보들이 많이 이렇게 오픈되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미래 가치, 그런 입지 가치가 가격에 선반영되는 것이 과연 그 수준 얼마만큼이나 많이 반영되고 있는가, 그런 것이 미래 가치를 얼마나 빨리 현재 가치의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면 좋은 것인가,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흐름 혹은 심리의 변화가 어떤지를 우리가 항상 느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 변화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하면은 글로벌 경제라든가 혹은 우리 한국의 이런 경제 현황 및 전망 같은 것을 이제 의미를 하겠죠. 글로벌 경기 상황은 어떤가? 또 중장기적으로 경기가 현재 팽창을 하는 시기인지 아니면은 예기치 못한 리스크, 블랙스완적 어떤 리스크가 빵 터져 있는 상태인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다우 산업 지수가 지난 오랫동안 이 견고한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폭락했다가 다시 이제 회복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도 견고한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폭락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이렇게 급반등 다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좀 완만한 상승을 보일 것인지, 그러한 것은 이 심리 변화가 어떻게, 이 경제 참여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우리가 그런 것도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흐름 심리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글로벌 혹은 한국 경제 전체적인 것 측면 말고도 약간 미시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들, 규제가 있기도 있고 또 완화가 될 때도 있고 그러죠. 그러한 부동산 정책에 따른 파급 효과하고 그거에 대한 지속성은 어느 정도나 될 것인지, 우리가 그런 것도 항상 우리가 심리적인 측면에서 느껴봐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 규제 때와 완화 때의 부동산 가격 움직임 같은 것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규제를 한다, 규제가 강해진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부동산 거래도 잘 안되고 가격도 하향 추세를 보이게 될 것 같다. 혹은 반대로 부동산 정책이 완화가 될 때는 부동산 가격도 오르지 않겠느냐, 이제 우리가 그렇게들 쉽게 우리가 이제 그 생각들을 하는데, 과연 그런지 예를 들면 맨 왼쪽 차트 같은 것이 이제 그러한 의미입니다. 지난 서울에 지난 30년, 35년 동안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규제 때냐 아니면 완화 정권이냐에 따라 가지고 부동산 가격의 흐름이 상승을 하면은 얼마나, 하락을 안정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한번 느껴볼 필요는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수요 공급 상황과 부동산의 가격 간에는 상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보통 공급이 분양이라든가 그런 공급이 줄면은 가격은 오를 것이다. 혹은 반대로 신도시가 많이 건설되면서 공급이 많아지면은 부동산의 가격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타당한 맞는 말인지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라도 공부를 해볼 필요도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풍부한 유동성과 대출 규제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M2 유동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유동성 증감에 따른 이 부동산 가격의 어떤 상관성, 그런 것은 어떤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유동 자금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다라고들도 우리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유동 자금 자체는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많은 유동 자금이 얼마나 유동성이 있겠느냐, 얼마나 자유롭게 그 돈이 흘러갈 수 있겠느냐, 그런 관점은 약간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또 한편 부동산 담보 대출 같은 거 규제를 이렇게 많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담보대출이 규제가 많으면은 과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과는 특별히 상관관계가 없는 것일까,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동산 투자 같은 것을 할 때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 또 경제 상황의 어떤 현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그런 것도 자기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정보라는 것에 대한 측면인데요. 정보라는 것은 단순 정보가 있고 또 고급 정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 수준과 투자에 대한 타이밍적인 내용인데요. 우리가 보면은 매일같이 뉴스는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부동산과 관련된 거, 주식과 관련된 거, 5만 가지의 정보들이 넘치고 넘치는 것이 현재의 현실입니다. 수많은 기관이라든가 사람들이 정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순 정보가 아니고 무엇인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급 정보라는 것에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럼 고급 정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고 어떻게 접근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보면은요, 고급 정보라는 것은 아직 뉴스에 제대로 뜨지 않은 가치 있는 정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본다면, 그러한 고급 정보는 이해 당사자가 되면은 고급 정보에 보다 더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이제 의미인데요. 이해 당사자라고 하면은 그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인허가권자라든가 어떤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라든가, 혹은 정비사업 같은 경우라면은 조합 집행부라든가, 혹은 조합원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조합원이 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더 일반인들보다는 그 조합의 그 구역에 대한 정보가 고급 정보에 보다 더 접근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타이밍적인 측면에서는요, 최소한 타이밍이 늦지는 이제 말아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어떤 이제 정보라는 것이, 혹은 개발 계획이라는 것이 실현될지 어떨지 아직 약간 퀘스천인 상태인데, 미리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가지고 너무 빨리 들어가게 되면은 그에 따르는 이제 리스크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진척되는 과정을 그런 정보를 저희가 이렇게 확인을 해가면서 너무 빠르지도 혹은 너무 늦지도 않게 딱 반 걸음만 앞서서 투자를 할 수가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를 일단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천천히 기다리면서 자기가 투자를 한 지역에 대한 이제 정보 가치가 어떠한 정보들이 만들어지고 그 변화가 어떻게 되겠는지를 천천히 살펴보면서 진입, 철수 같은 것을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북두칠성은 고급 정보 탐닉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네이버 그런 단순한 수없이 많은 뉴스 같은 것도 아주 퀵하게 일별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아직 뉴스에 뜨지 않은 그렇지만 뉴스에 앞으로 뜰 그러한 고급 정보를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급 정보를 찾기 위해서 정부 부처라든가 지자체, 서울시청이라든가 혹은 구청이라든가, 또 이런 의회, 서울시 의회라든가 구 레벨의 의회, 또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주무부처라든가 사업 추진 당사자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제 아직 뉴스에 뜨지 않은 그러한 정보들을 캐치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매일 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이제 물건들이 있으면 그 비교 대상을 이제 잘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비교 대상 간의 스왓 차이, 우리가 이제 강점이니 약점이니 기회 요인이니 위협 요인이니 그런 스왓 차이를 이제 분석을 해보자라는 의미인데요. 비교 대상 선정을 잘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곳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비교를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구축 아파트, B라는 구축 아파트 비교할 수가 있어야 되고, 내가 A라는 재건축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것만 그 A라는 재건축만 봐서는 안 되고 인근에 있는 B 재건축과도 같이 비교 분석을 이제 해볼 수가 있어야 되고, 재개발도 마찬가지겠죠. 어느 한 곳의 재개발만 볼 것이 아니고 어떤 인근 구역 그런 데하고도 비교 분석하고,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투자를 하고자 하는 비교 대상 선정을 잘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스왓 차이와 가격 차이를 이해하자. 우리가 투자를 하고자 하는 어떤 지역 혹은 어떤 물건 같은 경우, 그것의 어떤
강점은 무엇이고 약점은 어떤 것이 있고 기회 요인 그리고 뭐 위험 요인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한번 이해를 하고서 그리고서 이제 그 물건의 가격이 싸 보인다, 비싸 보인다, 뭐 리스크가 있어 보인다, 기회가 있어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치 대비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치 대비 가격적 메리트라고 하면은 미래에 얼마 정도로 이게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데 현재의 가격이 뭐 얼마만큼이나 저렴하다, 싸다 뭐 그런 측면이고 또 한편으로는 동일한 미래 가치를 갖고 있는데 현재 가격이 보다 싼 것 찾아보면 항상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치 대비 가격적 메리트가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인데요. 그 가격 대비 그 물건의 가격 대비 그 물건의 내재 가치 혹은 뭐 그 물건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어떤 입지 혹은 어떤 구역이라는 측면도 됩니다. 어떤 구역에서 그 구역에서의 어떤 물건의 가격 수준 대비 그 구역이 어떤 내재 가치 혹은 뭐 사업성 혹은 뭐 투자 가치 그런 측면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관점에서 보면은 물건 어떤 이제 매물들의 그 매매 가격 혹은 호가 시세 대비 그 물건이 감정 평가액은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겠는지 혹은 추가 분담금은 어느 정도나 더 이제 내야 되는 것인지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가치 대비 가격적 메리트가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말씀 한번 드려보면은요. 부동산 투자로 돈 버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부동산 투자하긴 해야 됩니다. 종잣돈이 부족하더라도 일단 부동산 투자에 관심부터 가져야 됩니다. 그러한 관심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뉴스를 보기만 하는 수준이 아니고 뉴스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조직의 고급 정보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다섯 번째는 변화 가치가 많은 곳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부동산을 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한 계단씩 이렇게 너무 한꺼번에 일확천금이 아니고 뭐 한꺼번에 대박이라기보다는 한 걸음씩 현재보다 상승한다. 돈을 조금씩 더 많이 벌게 된다. 재테크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박을 기대한다라는 측면보다는 한 단계씩 상승한다라는 측면에서 차별적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항상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공부 과정이 이제 힘들다라고 하면은 그 어떤 분야이든지 그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다 있습니다. 멘토가 다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 측면에서도 부동산 공부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고 하면은 자기보다 더 나은 훌륭한 멘토를 만나서 뭐 동기부여, 자극 같은 거 받으면서 좀 쉽게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재테크 투자하는 좋은 방법이란 주제로 이렇게 5가지 주제, 입지, 또 심리, 또 정보에 대한 것, 그리고 비교 대상, 그리고 가치 대비 가격적 메릿이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너무 두리뭉실했고요. 또 두서도 없었습니다. 많은 내용을 너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이렇게 요약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훌륭한 의견들도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의견들 같이 이렇게 공유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고 싶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어떤 도움 혹은 뭐 자극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하기 버튼 클릭을 하시면 북두칠성의 부동산과 관련된 고급 정보
동영상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의견, 질문 같은 것 얼마든지 편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0년 4월 29일 부동산 재테크 고급 정보를 이야기해주는 북두칠성이었습니다. 연휴, 징검다리 연휴 가족들과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